3년은 너무 길다라는 조국 혁신당 구호가 왜 나왔는지 지금 김준영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당장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 외교가 안 되니까요. 경제 문제까지도 영향을 받고 당연히 있어요. 받죠. 예, 중국은 진짜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심한 거예요. 예. 이 문제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런 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거나 이럴 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네. 초대 중 한국 대사가 가서 기자들이나 기업인을 모아서 중국이 위험하니까 투자를 빼라고 얘기하는, 그게 중국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저 귀에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거의 대사관을 밖을 나가지를 않는다는 얘기 소문도 있어요. 주중 한국 대사. 예. 중국하고 왜 지금 갔어요? 왜 갔어요? 한중 관계는요. 예. 모든 각급에서 예. 접촉 중지입니다. 접촉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급에서 접촉 중지. 예, 각급이나 뭐 장관, 예, 차관 예.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장관은 뭐 가끔씩 이렇게 다자 대회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뭐 작년 말에 부산에서 만났지만 한중일 정상회담 날라갔고요. 지금 실무적인 선에서도 거의 접촉이 없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 또 선생님 한 라인이 있으실 텐데 윤석열 정부 한 라인까지는 아니고요. 하더라도 예, 네트워크 있습니다. 네트워크 있으실 텐데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때는 뭘 하기가 어렵겠다. 처음에는죠. 이해를 못하겠다. 왜 이러는 거냐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요. 왜냐하면 중국이 때로는 대국답지 못하는 행동하고 러시아가 그렇죠. 우크라이나 진건 근이 있죠.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왔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호감을 보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최고위층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만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러시아가 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아시아의 유일한 4개국 중에 하나예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만 해요. 인도는 지금 양쪽을 이용해 가지고 돈 엄청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좀 손해가 보더라도 우리나라 정도의 국격이면 저는 경제 제재는 손해 보더라도 국민이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럽게. 그러나 전쟁 중이고 분단 국가가 살상용 무기를 보내고 그것도 우회 포탄을 보내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다 들통이 난 거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알려고 한 게 아니라 미국의 도청 이런 걸 통해서 막 확인이 됐으니 그조차도 참. 푸틴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는 한국이 예를 들어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파탄이다 한러 관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발 그거 하지 마. 한러 관계 파탄 내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북러가 이렇게 했을 때요. 이거 브리핑 해주겠다고 러시아가 한국에 차관급을 보내서 루덴코라는 차관이. 근데 무산됐잖아요. 한국에 와서 변명하는 거 안 듣겠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러 만나면요. 러시아 중사 만나면 왜? 그러니까요. 결국에 그들의 결론은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하수인이다. 그걸 한미일의 하수인이다.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일본은 중국하고 만나고 러시아하고 다 합니다.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본의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하고도 접촉을 해서. 그럼요. 기시다가 정상회담 가능합니다. 정상회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되고 기시다가 그 평양에 가면 서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울은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 이 정부는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전쟁을 하고 있다. 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쟁을 하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국내에서 자기 지지층. 그리고 이분들의 확신은 뭐냐면 중국은 위협하고 러시아도 위험하고 북한도 위험하다. 한미동맹만 붙들고 있어야 한국이 산다라는 뉴라이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요. 진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은 굉장히 잘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박근혜 굉장히 우라고 했잖아요. 정권을 잡으면요. 적어도 대외 정책에서는 중도로 수렴합니다. 그렇죠. 처음이에요. 후보 시절보다 더 극우가 되는 것은. 첫 번째 케이스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운동을 하고 후보를 할 때는 강력하게 하지만 한나라에 이제 운명을 긋는 권력에 좌우하는 자리에 가면 조심스럽고 자기 지지자들한테는 다소 실망스럽다라도 국익을 찾고 중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훨씬 더 우경화다.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지자들한테 욕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 진보 정부가 이렇게밖에 못하냐? 왜 이렇게 보수적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뭐 보수 정부도 왜 이렇게 뭐 진보적인 선택을 하는 이렇게 욕을 먹잖아요. 욕을 그럼에도 먹죠. 불구하고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진보든 보수든 가리지 않고 국익이잖아요. 가져갔던 대외 정책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다.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저렇게. 트럼프 흉내내는 건가요? 그래서 트럼프와 비교가 자꾸 되는 겁니다. 네. 한국의 트럼프다. 네. 아이고야, 참. 우리가 트럼프를 뽑은 거군요. 그런데 그러면 일본은 상당히 이익을 많이 네. 외교적으로도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 제가 강연 때 자주 이용하는 건데요. 네. 찰스 틸리라는 유명한 미국의 정치 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국제 정치는 조폭의 세계와 같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분은 유명한 학자분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 최종 보스죠. 예. 일본이 중간 보스입니다. 예. 한국이 행동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영화를 보면 네. 왜 갑자기 두목끼리 막 말싸움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뒤로 물러서서 쳐 하잖아요. 예. 그러면 다 행동대들 다 일본처럼. 죽습니다. 맞아요. 지정학적으로도 보십시오. 미국은 소련 날 게 하나도 없어요. 멀리서 중국을 견제하고 과거에 소련을 견제해 주는 나라들이 네. 한국, 일본이었고. 예. 근데 이 둘이 싸우니까 불편했는데 네. 이제 둘을 붙여놓고 예. 니들 기회해라 예. 라고 했는데 일본으로 봐서는 예. 사실 아베가 예. 한국한테 사과하기 싫어서 예. 일본 빼고 예. 호주하고 인도하고 가자고 했던 게 쿼드입니다. 그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고 쿼드입니다. 쿼드. 쿼드가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네. 해서 원래 아베가 먼저 시작했고 아베가. 예. 그거에서 아베는 뭐냐 한국 빼고 가자는데 미국이 안 돼. 안 돼. 한국이 있어야 훨씬 더 효과적이야. 예. 그래서 만든 게 한미일이니까. 예. 일본은 오케이 그러면 한국이 양보하면 네. 오케이. 예. 한국 양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짜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쿼드에 일본이 우리 안 끼워주려고 안 끼워주려 한 것이 했었죠. 사과하기도 싫고 예. 한국하고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복속 관계에 돼버렸다. 그렇죠. 주종 관계가 되는 주종 거. 관계가 돼서 큰형 미국, 네. 작은 형 일본 네. 모시고 사는 신세가 돼버렸다. 된 거죠. 단 네? 2년 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운전자론이었어요. 네.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체가 돼서 우리가 운전하는 이 차에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 네. 미국 다 태워가지고 대한민국 포함해서 한반도 맞습니다. 정세, 동북아 정세까지 네. 다 그래서 제가 대외 정책을 보면 예. 그대로 또 표가 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제가 네, 네. 기안했었거든요. 네, 네. 최초로 이 네이밍을 한 사람도 저거든요. 신남방 정책을 처음에 네이밍한 바로 선생님이세요. 네, 신북방도 그렇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네. 왜냐하면 북방 정책 옛날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제가 신남방 만들 때 사람들이 옛날 남방 없는데 웬 신남방이냐 예, 예, 예. 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예, 예. 합치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남방은 네. 호주, 인도 그다음에 아세안 아세안. 그 북쪽은 러시아, 러시아. 이렇게 유럽으로 해가지고 예, 예.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태평양 쪽은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예. 하나의 제3지대를 연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세안 국가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미중사에서 자기들도 그렇죠. 친중이 있고 예. 친미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안보적 대결 구조로 만들지 말고 예. 뭔가 예. 경제에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1대1로 다 경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무역 부분을 확대시키자 해서 예. 다 좋아했는데 네. 이 정부는 신남방 신북방 폐기했고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바로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륙하고 적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냐? 선택입니다. 프레임을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했다. 친중이다. 예. 우린 전략적으로 명확하겠다. 친미다. 친일이다. 아니 외교는 전략적으로 모호한 게 그럼요.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공격을 받으시면요. 전략적 모호가 바보라서 모호가 아니고요. 치밀하기 때문에 모호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인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모디 총리가 얼마나 예?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요. 미국의 우방국이고 인도는 미국이 생각하기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입니다. 예. 근데 말 안 듣잖아요. 들으면서 자기 이익이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어느 회의였죠? 그 중국 시진핑 뭐 네. 일반 기업 대표들까지도 다 만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만 악수만 하고 신년 하례회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도대체가 대한민국 외교의 수준과 현실이냐 이게 이런 게 납득이 안 되는 납득이 거고 안 되는 이게 거죠. 지금 용납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근 2개월여 되는 1년 10개월여 되는 기간 동안 내내 부정평가가 60에서 70%. 네.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라는 40대, 50대가 완전히 등 돌린 정권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러면요, 선생님 정말 전쟁이 납니까? 날까요? 너무 무서워요. 반전 평화 촛불 집회 해야 됩니까? 제가요, 이거는 이런 거죠. 전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계획된 전쟁이 있고요. 하나는 우발적 전쟁이 있죠. 네. 계획된 전쟁은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제가 평생 소신 중에 하나가 전작권 가져오는 건데 네. 윤 정부에서 전작권 없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좀 미워지는데요. 일단 미국이 두 개의 전쟁과 세 개의 전쟁을 할 수 없고요. 두 개의 전쟁과 구별되는 것은 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오바마 이후로 16년간 인적 개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IS가 준동할 때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물자만 되지. 이건 미국의 대합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네. 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이 나면 네. 미군 그리고 여기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다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된 전쟁은 불가능하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괜찮냐? 네. 이제 우발적 전쟁 있잖아요. 네. 그걸 자꾸 긴장을 올리는데요. 네. 그럼 북한이 하지 않겠나 싶지만 북한이 최근에 강경해진 건 사실이지만 네. 북한은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미국중이 싸우고 미러가 싸우기 때문에 북한이 숨통이 트였거든요. 쓸데없는 전쟁 안 합니다. 예, 북한이. 네, 제재가 더 이상 작동 안 하는데요. 예. 오히려 그러니까. 그럼 좀 러시아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살만해지고 제재가 엄격하게 제동 안 하고 미사일을 아무리 쏴대도 유엔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 그렇죠. 안 합니다. 뭐 지금 대북 제재가 전혀 유엔 안보리에서 먹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합의가 안 돼요. 왜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니까. 그래서 예. 우발적 충돌이 두려운데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이드 오스틴이 와서 예. 왜 9.19 망가뜨렸냐라는 말을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9.19 군사합의 왜 이걸 왜냐 막았냐? 우발적 충돌이 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였거든요. 네. 9.19 군사합의가. 그런데 이것을 그건-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게 미국은 예. 그게 싫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도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이용 가치 있는 데까지만 있는 거죠. 네, 이용 가치까지만 활용해 먹고. 그렇죠. 그게 사실은 또 미국이 못된 게 아니라 미국이 잘하는 겁니다. 점에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위해서 한국을 이용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예, 세계 전쟁을 지금 중동에서 터졌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지. 여기서 한반도까지 전쟁 터지면 이거 관리 안 돼.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당신들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오로지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렇게 이 활용하는 우발적 전쟁에 대한 이 났을 때 확산시키지 않는 장치들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불안하고요. 네. 그 부분이.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안 나면 다냐 아니잖아요. 계속 코리아 리스크는 남아 있을 그렇습니다. 것이고 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엄청난 네. 예,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안타깝죠. 예.